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임대 3법이 모두 이 상임위 통과를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런 경우엔 갱신이 되고 이런 경우엔 또 갱신이 안 되고, 그리고 상한 같은 경우에도 이럴 경우엔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임대 3법이 나오면서 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자칫하면 감정 싸움을 넘어서 정말 법적인 분쟁까지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뉜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임대 3법. 이제 조만간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인데, 지금까지의 그 과정이나 속도를 보면은 무조건 시행된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될 수 있는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에는 8월부터 시행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게 급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존속 중인 계약들도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되는 중이시다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월세 신고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나오게 되면은 어, 전체적인 이 전국적인 임차 시장까지 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얼마의 전세와 월세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개개인의 이 자산 규모까지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뭐 임차로든 이 본인 소유던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규모가 정확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파악이 정확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은 좀 빨리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3법 관련해서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의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이제 이 3법이 시행되면 그 이후로 계약되는 계약에 관련돼서만,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기존의 그 시행 이전이더라도 시행 이후 계약 기간 중이라면은 이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뭐 1년이 남았다, 6개월이 남았다, 뭐 6개월 전에 난 통보를 받았다, 이래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서 시행 이후 존속 중인 계약에 관해서는 임대 3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질문들 보면, 임차 계약 기간 중에 지금 내가 임대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뀐 경우, 그러니까 임대인이 매도를 한 거죠. 임대가 껴진 상태로. 이런 경우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 쓸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계약 갱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새로 매수한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실거주를 한다고 요청할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새로운 지역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뒤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타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다 보면은 앞에 영상은 이 거절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위에서 보셔야 됩니다. 또 앞에 거 보시고 어, 임대인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가족 존속이나 비속이 들어가면은 뭐 갱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임대인 본인 외에도 직계 존속과 비속 실거주 요청이 들어가면은 임차인들은 갱신 청구를 해봐야 이 거절을 당할 수가 있다. 이 청구권이 먹히지 않는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어느 정도까지 영역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직계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죠, 위.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직계 비속은 미치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들과 며느리, 손녀, 손자, 딸, 사위, 손녀, 손자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임차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갱신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주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구들, 직계 식구들이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효자, 효녀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아버님, 어머님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고 또 우리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들, 또 손녀, 손자들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예, 가족이 화목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임대인분들이 지금 당장 임대 3법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하시고 떻게 해서든 이 세입자를 내보내겠다, 난 피해 안 보겠다 얘기하시는데 임대 3법은 임대인들한테 피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면 임대인들이 팔짝 뛸 일은 아니라는 거를 조금 시간만 지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거래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불편하겠지만 이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임대 3법이 들어온다고 해도 피해 보시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무한 연장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난리가 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요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근데 이 거래 제한 같은 경우에도 이 4년 동안 못 파는 것도 사실상 실입주할 그 수요자에게는 매도하시면 어차피 갱신이 거절이 자동스럽게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이 피해를 보시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 3법 얘기 나오니까 뭐 임차인들 사이에서 뭐 커뮤니티도 돌더라고요. 이제는 뭐 집을 왜 삽니까? 뭐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뭐 이런 게 또 돌더라고요. 이런 이 많은 이 언론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돌면서 사실 국민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임대 3법이 과연 이 살만 나는 건가? 임차인이 살만 나는 법인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장은 임차인들에게 4년이 보장되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를 어, 상한시켜주니까 굉장히 안정돼 보이고 못 올리니까는 임차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제도는 딱 4년입니다. 2 플러스 2고 그 4년 안에 한 번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 상한제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으로 임차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긴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 이 주거 비용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예, 4년 산다고 해서 이 상한제 때문에 2 플러스 2, 이 해당 한 번의 기회 동안 임차료를 좀 아낀다고 해서 이 토탈적인 주거 비용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집만 4년 동안 보완이 될 뿐이지 나머지 내가 이제 이 임차 기간 4년이 끝나고 새로 임대를 구할 동안은 훨씬 더 올라간 금액으로 집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 해당 물건은 임대시장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잠기겠죠. 그러면 이 4년 동안 잠기는 매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 절반이 감소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건 총 임대 개수에는 변화가 없죠. 지금 앞으로 공급을 많이 해주지 않는 한 물건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4년 동안 잠기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결국 전세 거래가 가능한 물건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기본 원칙인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수요자가 많고 공급이 이렇게 잠기고 줄어들게 되면 임대가는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가구 수가 분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가구 분화는 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4년 뒤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격의 집을 임차로 구할 수는 없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갱신 청구권이 무한이 아니죠. 2 플러스 2입니다. 2년 살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사 가려는 수요도 있을 거 아닙니까? 2년만 살고 가야 되는데 4년 꼭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 분들도 많죠. 사정상 올라왔다가 이사 가야 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가장 많이 보지 않을까.
물건이 없으니까 다시 구할 때는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년 살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사 가려고 해도 다 주변지에 올라가 있고 이급지도 다 올라가 있어서 그냥 갱신하는 것이, 좀 더 주고 갱신하는 것이 그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 팩트고요. 그리고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인은 결국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피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 임대사업자랑 같거든요. 임대사업자도 지금 너무 많이 등록해서 물량이 다 단기, 장기로 잠기면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가격이 18년 하반기부터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죠. 70 대책 이후에도 매매 물량 감소하고 있고 전월세 물량도 감소하고 있고 가격은 둘 다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물건이 없어서 하나입니다. 이유는 물건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상황에 임대 3법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에 임대인이 손해가 아닌 게 뭐냐면 4년 뒤에 우리가 기존에 2년 제도잖아요. 2년 전세 끝나면 다시 2년 계약하고 이 제도에서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 4년으로 바뀌게 되면은 훨씬 더 전세가 상승률이 높을 겁니다. 2년에서 상승폭하고 4년 뒤에 상승폭하고 비교해 봤을 때 4년제로 하면은 임대가 상승이 더 높다고. 왜냐면 물량 부족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이 감소되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줄기 때문에 금액은 우리가 2년 제도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 이 임대 3법 문제는 뒷받침돼야 됩니다. 뭐가? 공급이. 그래야지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신규 입주량이 많아져야 되고 또 3기 신도시가 빨리 진행이 돼야만 해결해 줄 수 있고, 아무래도 임차 시장은 3기 신도시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매매 같은 경우야 뭐 크게 서울의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영향받는다고 보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임차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그리고 신규 서울 입주량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지 임대 3법이 빛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대 3법은 지금의 문제를 공급 없이는 해결해 줄 수 없다. 전세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임차인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 집 구할 때 임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지금 당장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임대 3법 시행되면 이제 전세가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급량이 많아지면 그때 임대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임대 3법이 나왔으니까 임대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공급 없으면 오히려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자, 결국에는 앞으로 당장 일어날 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로 나뉩니다. 세상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뉘게 되고 분열되어서 서로 분쟁이 겁나 많아질 겁니다. 법적인 분쟁이. 자, 일단 임대인들이 하는 그 악의적인 일 뭐가 있나? 전세자금 대출 연장, 이것도 뭐 국가에서 보완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문제 사각지대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이 원래 집주인 동의를 해서 연장을 하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 본인이 나머지 돈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쵸? 대출받은 돈을 본인이 이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버리면은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거주로 난 들어갈 거니까는 갱신 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난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파파라치까지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흥신소가 집주인이 실거주 하는지 봐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수임료 받고 요런 행태가 또 새로운 직종이 창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매도할 때는 항상 이제 임대차 종료 시점에 맞춰서 매도하는 문화가 생길 겁니다. 이러면은 갱신 거절이 가능하니까. 결국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당장에는 이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 당장에는 결국 임대가가 안정되기는커녕 더 불안정해지고 국민끼리 싸우게 되는 분쟁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니까 아,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임대 3법 관련돼서 문의사항도 많고 언제 시행될지도 우리가 예상해 보고 이런저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어떠한 법이 생기면 항상 우회료가 생기게 돼 있고 틈새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는지 잘 우리가 살펴보고 대응도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